경기는 뭐 일단 시드니는 초반에 내용은 좋아요. 근데 결과물은 좋죠. 브리즈문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브리즈문도 보면 둘 다 어쨌든 시드니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 성향이 강하죠. 근데 디펜스는 안 되는 팀. 근데 올해는 좀 다르다. 디펜스가 일단은 좋아요. 일단은 무실이잖아. 그리고 유연하게 경기하더라. 예, 됩니다, 형님. 역배님. 요 경기 일단은 브리즈먼도 브리즈먼이지만 요 경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홈콜의 강점이 있다는 거. 참 이 경기는 좀 뭐라 뭐 언급이 안 된다. 초반에 일단은 뭐 보여준 뉘앙스가 사실 뭐 긍정적이고 뭐 부정적이고 이런 게 좀 없어. 그래서 요 경기는 일단은 좀 패스 구간이긴 한데 굳이 선택한다면 좀 홈콜 믿고 그리고 어쨌든 결과적인 면 일단 디펜스는 일단 좋고 작년에 어떤 성향하고는 좀 틀린 거 요게 좀 눈에 띄어요. 웨스트 시드니는 브리즈번은 일단은 뭐 내용이 없으니까 뭐라 언급이 안 된다. 근데 뭐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는 아니었으니까 그런 내용을 좀 가지고 있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 직전 경기가 멜번 시티 이거는 뭐 차이라는 게 좀 있잖아. 요 경기석이 2대0으로 졌고 이 메가드하고의 대전인데 우세소 경기 이게 홈콜이었어요. 우세소 경기를 했지만 0대0이었다. 밑에 글 적혀있어 형님. 신호 형님. 밑에 적혀있어. 글자 적혀있잖아. 밑에 읽어봐봐. 그러니까 요 경기는 좀 그냥 홈콜에 그래도 어떤 초반에 좀 보여줬던 게 물론 뭐 상대들이 뭐 그렇게 뛰어난 팀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결과를 만들어갔던 과정 이 속에 어쨌든 디펜스 범위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이거였어요. 뭐 빅토리전 원정에서 골이 만들어졌고 그걸 지켰다는 거 더군다나 또 원정이란 거 그러니까 디펜스 범위가 좀 좋아 보여요. 시드니가 좀 그런 범위를 좀 생각했을 때 요것도 햄무 요 수치 그나마 승패로 갈리면 웨스트 시드니 요 내용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뉴캐슬하고 웰링턴인데 웰링턴은 일단 뭐 유일하게 뉴질랜드 팀이에요. 뉴질랜드 팀인데 홈콜의 강점은 좀 보였어요. 확실히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 호주 또 대륙으로 넘어가 버리면 결과들이 항상 안 좋았습니다. 뉴캐슬은 좀 잘 봤죠. 또 이 기복이 많은 팀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좀 뉴캐슬이라는 팀이 사실 좀 사대가 조금 맞았어. 잘 봤고. 근데 여기도 어쨌든 문제는 디펜스겠죠. 근데 그걸 또 득점으로 만회해가지고 또 결과를 이기거나. 그러니까 상대에게 수치도 많이 내주지만 본인들도 수치를 많이 나타낸다. 좀 난타전 형국의 어떤 경기를 좀 많이 하는 팀이죠. 어쨌든 요 경기 웰링턴이 일단 부정적인 거는 그냥 호주 홈콜에서는 제법 좋아요. 비벼요. 웰링턴 한번 경기 한번 볼까요? 그 두 경기를 치렀는데 전부 홈콜에서 1대1, 2대2 승부가 나왔는데 그 뭐 내용이야 일단 센트럴도 좀 하이근에 쳐져 있는 팀이잖아. 전력적으로. 어쨌든 이 팀한테는 우세소 경기는 좀 했어요. 홈콜에. 그 다음에 애들도 잘 막잖아. 그지? 애들은 뭐 뉴캐슬하고 느낌이 좀 비슷해. 애들이 좀 더 낫지. 어쨌든 이 팀한테는 6대4로 수치 많이 내줬습니다. 물론 퇴장 변수라는 게 생겼는데 뭐 좀 늦음하게 퇴장 변수라서 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애들한테도 확실히 좀 밀렸고 좀 애들이나 좀 뉴캐슬하고 좀 비슷한 전력으로 좀 이 객관적 상대성으로 좀 봤을 때 좀 비견되는 팀으로 좀 봤을 때 더군다나 홈콜이고 웰링턴이 또 원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좀 원정 물론 올 시즌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작년의 뉘앙스는 항상 원정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우세소 경기는 못했어요. 거의 대부분. 홈콜에서는 이상하게 지금 뉴질랜드에서는 잘해. 어쨌든 요 내용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뉴캐슬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요거는 알겠죠? 그 다음에 씨발 수원하고 수원이다. 수원 삼성은 수원 삼성 딱 적어놨다. 헷갈리지 말고. 자 수원하고 서울이다. 일단 수원은 사실 남은 일정에 그냥 홈콜의 유종의 미예요.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겨야 되는 어떤 이런 구간이다. 찐 수원이 아니지. 그냥 수원 삼성이 수원 찐이지.
자, 수원하고 서울인데, 서울은 일단은 오늘 결과에 따라서 무라는 수치를 이끌어내면, 물론 뭐 다드까지 좀 득실 여부도 좀 봐야 되지만, 일단은 이 수원하고 서울, 두 팀 맞대결을 보면 사실 좀 더 우세적 경기도 사실 서울이 했어요. 서울이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인 면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죠. 뭐 2대2 묵가고 4대3으로 이기고, 그전 경기는 또 3대1로 이기고, 퇴장 변수라는 게 좀 있었던 경기도 있고요. 확실히 요 경기를 보면 일단 수원은 앞선 경기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죠? 뭐 뎁스에도 좀 1.5군 라인업, 뭐 이승우나 기존 장안들은 좀 들어가 있었지만, 그 뭐 김현도 먼저 선발로 투입하고, 좀 난 뭐 정재용이나 이런 친구들 좀 시기하고, 장혁진은 안 보이더라고. 어쨌든 수원 일단 홈콜에서는 완전체의 느낌으로 나올 여지는 좀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진짜 이 경기 어떻게 해서든 승점을 잡아야 돼요. 어쨌든 승강 플레이오프에 안 가려면 분명히 두 팀이 경쟁하잖아. 그것도 이 슈퍼 매치. 이 수원 삼성하고 서울, 오늘 결과에 따라서 승격으로 가느냐, 승격 플레이오프를 거치느냐, 잔류가 확정을 짓느냐, 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서울은 문제가 뭐냐면 수치는 항상 우위석 경기를 해요. 근데 수치 대비 골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아닐까. 일단 오늘 윤종규가 못 나오더라고. 그리고 전방에서도 일류첸코하고 내용이 별로 안 좋잖아. 팔로세비치도 그렇고. 일단 뭔가 케미가 안 보여집니다. 그나마 눈에 띄는 거는 솔직하게 뭐 조용욱이나 한대가리 좀 할까, 나상호도 좀 기복 좀 보이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이 기준이잖아. 이 친구들은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지. 뭐 박동진도 나쁘지 않고. 일단 오늘 윤종규가 못 나오는데, 수비 라인은 좋은 것 같아요. 요번에 또 이상민도 요번에 국대에 차출됐더라고. 확실히 뭐 폼이 좋으니까 이상민도 일단은 좀 뽑혔습니다. 그 이상민도 이랜드 있을 때 좋았죠. 그래서 또 서울 같은 용고인 이 서울 FC로 이적을 했는데, 일단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오스마르하고 아마 단짝으로 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고강민이 돌아왔더라고. 뭐 풀백이나 뭐 요런 내용을 좀 보이는 친구인데, 일단 오늘 윤종규가 없잖아. 그러니까 김진야나 뭐 이태석도 있고, 뭐 고강민도 있고, 뭐 뎁스에는 큰 변화는 뭐 크게 뭐 그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기성용, 정현철 일단 홀딩 볼 수 있는 친구들. 그다음 공미 자리에서는 일단은 뭐 발로세비치 어쩔 수 없지, 나와야지. 전방에는 어쨌든 또 인류친구 믿어야죠. 일단은 골이 안 만들어진다. 요 내용 서울은. 그리고 수원은 일단은 완전체로 나올지 않을까. 나는 뭐 일단은 추측이지만 뭐 감독 일단 나중에 뭐 라인업을 봐야 되겠지만 한두 시간 있으면 또 나오잖아. 나는 뭐 이걸 뭐 안 봐요. 뭐 그때까지 기다릴 그것도 없고,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완전체로 나올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을까. 마지막 홈콜에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 나오겠지. 부상 여파가 없으면 또 홈콜 마지막 분명히 최선을 다하는 경기. 라인업도 앞에도 좀 쉬는 구간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구간에 뭐 라스라든지 이런 친구도 어쨌든 전방에는 라스하고 설 거예요. 김현이나 김승준은 좀 서브로 좀 밀려있고, 뭐 문일로하고 이승우하고, 물론 뭐 22세 규정에 친구들을 일단 좀 투입하고, 그 이후에 또 뭐 주력 선수들 넣을 수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전방에는 어쨌든 뭐 이승우, 라스 뭐 여러 개 나오게 문일로하고, 그죠? 그 김현하고 또 투인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들에서는 어쨌든 정재용, 뭐 장혁진, 뭐 한수민도 오랜만에 좀 나왔던데, 그리고 이용하고 박민규도 요번에 국대에 차출됐더라고. 이용은 이제 월드컵하고 멀어진 것 같아요. 이제 뭐 차출 안 되더라. 이용은 너무 폼이 떨어져 있었고, 전부가 그 아체마 했을 때 경기 존나 못하더라. 이용, 그죠? 자, 어쨌든 뭐 이용은 뭐 못 뽑혔는데, 일단 그리고 또 홀딩에서는 박주호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용 자리에서도 정동호하고 뭐 애들 있잖아. 그리고 뭐 수비는 뭐 누구야, 강윤하고 김건욱, 신세계나 잭슨 요렇게 나오지 싶다. 어쨌든 요 경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무라는 수치는 기본적으로 있지 않을까. 수원은 앞에 경기 진짜 라인업이 좀 좋지 못했고, 그런 과정 속에 결과도 정말 좋지 못했어요. 결과도 안 좋았지만 일단 문제는 내용이었다. 내용이 너무너무 좋지 못했어요, 수원이. 어쨌든 요 경기
좀 무라는 수치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지 않나. 승패는 진짜 뭐 20배 다 있어 보입니다, 솔직하게. 근데 좀 더 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분명히 서울이 좀 더 높겠죠. 근데 높다고 해서 되나? 높았으면 벌써 전 경기도 이겨야 되고 그전 경기도 이겨야 돼. 성남한테 치고, 그죠? 그 마음만 가지고 있고 뭐 동기부여시키면 이런 거 개초도 없어, 솔직하게. 어쨌든 요 경기 무라는 수치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패스 구간이야. 이것도 가기 힘들어. 알겠죠? 자, 김천하고 수원이다. 자, 일단은 뭐 김천도 만만치 않아요, 내용이. 뭐 좀 일기 멤버들이 빠졌다고 해서 뭐 우려도도 존나 높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실질적인 내용은 큰 차이는 없었어요, 사실. 기존 남아있는 친구 요번에도 보면 박지수하고 고승범이하고 권창훈이하고 애들 다 국대로 또 뽑혔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이영재나 지금 현 시점에 보면 센터의 기준은 김지현이다. 그리고 좌우에는 어쨌든 뭐 김한길 섞고 권창훈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홀딩에서는 뭐 문지한, 일단은 뭐 송준하고 지금 보면 수비라인도 일단 박지수가 서는데, 그 다음에 이유현이나, 그 다음에 누구 김준범하고 요런 친구들. 일단 이 친구들도 내용 좋아. 어쨌든 기준은 뭐 홀딩은 고승범이 될 거고, 문제나 같이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공미 자리는 이영재. 근데 이영재하고 권창호하고 같이는 안 들어오더라, 희한하게. 어쨌든 요런 라인업을 쓸 거고, 수원 삼성은 내용 결코 나쁘지 않죠. 최고의 폼을 좀 보여주고 있는 오영규, 요번에 국대도 뺐던데 오영규도 오늘도 여전히 센터에 쓸 겁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뭐 전세진이 앞에 경기 안 보였는데 누스모보다는 전세진이더라고. 요렇게 쓸 거고, 사리츠가 또 아마 또 공리 자리에 쓰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종성이나 한석정, 이종성이 아마 처음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측면에는 뭐 정승원하고 뭐 요렇게 쓰지 않겠나. 그리고 뭐 저 누구야, 뭐 강영묵이나, 그 다음에 뭐 한석정, 뭐 요런 친구들도 분명히 뭐 한 번씩 존재감 보여주니까. 그래갖고 지금 전체적인 어떤 팀이 분명히 또 오늘 경기에 임하는 자세도 분명히 높아요, 김천보다. 김천은 승강은 분명 확정이 됐어요. 승점차가 4점 차인데 지금 2점 차, 1점 차 차이가 지금 삼성하고 지금 서울하고 경쟁 중인데, 참 요 경기 수원이 좀 더, 이것도 무라는 수치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수원이 좀, 삼성이 좀 더 나은 내용 보이지 않을까, 요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들기는 합니다. 뭐 김천 입장에서도 마지막 홈콜, 뭐 승강 플레이오프를 또 준비하는 요런 입장이기도 해요. 근데 아직 그 터울까지는 좀 기간은 좀 있다, 준비하는 과정은. 삼성 일단 이기고 봐야 돼요. 근데 뭐 말처럼 쉽나 그게. 일단은 그런 어떤 이 경기의 어떤 집중도는 좀 더 높지 않나, 요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요 경기도 무햄무 요 근사치 내용 아닐까, 요런 생각이 들어요. 자, 성남하고 대구다. 자, 성남도 뭐 유중에 미고 대구도 잔류 확정이죠. 일단은 성남이 진작에 강등이 되었지만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고춧가루를 많이 뿌렸어요. 그리고 오늘 홈콜의 마지막 경기다. 분명히 원정보다 홈콜이 좀 더 디비지는 경기도 분명히 좀 있었다. 아니다, 정보가 아직 안 정했다. 정보는 아직 안 정했어요. 정해야지 일단은. 자, 일단은 성남하고 대구인데, 성남은 일단은 앞에 뎁스하고 앞에 스쿼드하고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좋았으니까 앞에가. 그나마 좀 변화 준 게 전방에서 일단 뭐 심동훈이나 요 자리에 뭐 이재훈 먼저 들어가고 뭐 강희빈이나 이런 어린 친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기준이 되는 건 팔라시옥스가 일단 느낌은 좋아. 그래서 항상 꽂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밀로스는 지금 안 보이잖아. 근데 오늘 출전할 가능성은 조금 있지 않나. 물리치는 일단은 서브 왔다 갔다. 누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후반전에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그리고 뭐 미들에서는 김민혁, 뭐 박수일, 뭐 어쨌든 김민혁이 중심이고,
요 자리에서는. 권순영은 또 최근에 또 안 보이더라고. 그리고 수비는 일단 확실히 최지모하고 그 다음에 이 건한규. 건한규가 다시 올라왔다. 근데 마상훈이가 조금 별로다. 그리고 수비 김민혁은 안 보이잖아. 거의 실패작이라고 봐야지. 전북에서 이적해와가 초반에 좀 일단은 뭐 국대, 전형 국대들 또 모여있는 이 또 퍼포먼스가 좋았던 또 마상훈하고 건한규. 수비가 진짜 좋을 거라 여겨졌는데 또 수비 지향적인 팀이잖아. 김남일 감독. 근데 좋지 못했죠. 결과적으로. 어쨌든 요 경기는 이제 대구가 요번 라인업의 어떤 구성원이 어느 정도 될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기사 된 부분도 좀 있긴 한데 난 다 안 믿거든. 일단 잔류가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대구 같은 경우는 좀 그동안 이연화가 안 되는 팀이잖아. 전방에서는 수비 범위는 진짜 좋은데 노테이션이 가능하고 나올 애들 꾸준히 나왔잖아 계속. 그래서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세징야도 아마 후반전에 서브로 나오지 않을까. 제카도 그렇고 제카는 둘 중에 제카는 나오겠지. 그래서 그동안 좀 경기에 임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좀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어떤 기사된 부분도 있고 내가 감독이라고 생각했을 때 좀 그런 느낌? 일단 세징야, 제카, 페냐는 지금 아파갖고 안 보이잖아. 그래서 뭐 고재현도 많이 뛰었어. 그러니까 고재현 이런 친구보다는 안영호나 정치인, 이군호 요런 라인업으로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좀 그리고 뭐 케이타나 그 다음에 뭐 이진용이나 그 다음에 뭐 이용래나 이런 미들짐들도 뭐 장승원이나 이런 친구들, 항재원이나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수비 범위는 뭐 큰 변화는 없어요. 김진영은 거의 뭐 안 보이잖아 최근에는. 그러니까 조진우나 뭐 김우석이나 정태욱이나 홍정훈이나 요렇게. 그리고 오승훈 골키퍼도 안 보이더라가. 그래서 그 누구 최영은이 고라니 소리 내는 새끼 이거. 와, 그 막 꼴보기 싫다 그거. 자, 어쨌든 요 경기는 성남이 지지는 않겠다. 성남이 지지는 않겠다.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성남이 지지는 않겠다. 업 좀 늘리라 형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미즈하고 이와타다. 자, 시미즈가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이와타보다 분명히 안정감 있고 홈콜에 강점이 있는 팀이 또 시미즈야. 쉽게 안 지고. 강팀한테도 제법 비비고 홈콜에서. 물론 여기도 문제가 의존도가 너무 높죠. 산타나한테. 그죠? 자, 이와타는 지금 일단은 좀 버프가 걸려있어요. 17위하고 18위 팀 경쟁이잖아. 어쨌든 중요한 매치업이고 일단 이와타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여요. 사실 승점차도 낮고 아직 잔여 경기가 지금 두세 경기 남았지. 어쨌든 시미즈는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해. 이와타도 요 경기 잡고 난 뒤에 봐야 돼. 아시겠죠? 이거 이제 코멘트 마지막 경기잖아. 좀 기다려봐. 멜버른 시티하고 있네, 멜버른. 오세훈은 못 나오지. 부상에서 아마 회복은 됐을 거야. 서브에 가깝지. 안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자, 어쨌든 요 경기, 일단 이와타가 최근의 행보를 보면, 누구하고 비교, 가시마 비겼고, 내용이 결코 나쁘지 않아. 이와타가 버프가 걸려있어, 지금. 시미즈는 반대로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패전을 해요. 좋지 못해요. 물론 원정 경기였고 직전 경기는 뭐 또 전력적으로 우세한 이 가와사키전 물론 선취골이 나왔고 잘 지켰으면 되는데 역전패를 당했죠. 이런 과정이 좀 있었던 시미즈예요. 반대로 이와타는 와 일단은 뭐 승점 쌓기가 돼요. 지금 최근에 3경기 무패잖아. 이런 과정 속에 요카와 마이로스도 원정에서 잡았어요. 그리고 뭐 가시마도 홈콜에서 3대3 못 갔고 요런 내용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홈콜에 강점이 있는 시미즈 이 경기의 어떤 중요도 둘 다 높아요. 중요도는 이 경기가 정말 이 경기 뭐 나락으로 간다 바로 강등이다 이거 패하면 그만큼 진짜 단두대 매치다. 확실히 좀 더 그러니까 시미즈가 무식하게 너무 박으면 안 돼. 어쨌든 급할 거는 없어요. 근데 승점 3점이 필요한 거는 맞아.
그 무라는 수치 이것도 시민들한테는 용납이 안 돼. 이겨야 되는 게 물론 이와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무조건 이겨야 돼. 자 빨리 다시 보기 보고 뭐 이거 하려면 형님들 빨리 그거 해라. 빨리 구독해라 빨리 유튜브. 유튜브 아직 구독 안 했죠 형님들. 와 사람 아니다 진짜 우리 형님들. 업 좀 눌리주고 빨리 눌리라. 정보 조합 보려면 막 구독 눌리라. 가서 또 구독해라 빨리 가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멜버른 더비입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이겼냐면 구독 밑에 있잖아. 내 방송국 가면 방송국 가면 있잖아. 그래 구독 눌리라 빨리. 자 멜버른 더비인데 작년에 빅토리가 2대2 못 가고 또 홈콜에서는 또 3대0으로 이겼어요. 그래 헤리티지 찌까지 적고 하면 나오면 그거 구독해라 빨리. 이제 다시 보기 이제 안 봐진다. 알겠지? 자 어쨌든 요 경기 다시 보기 없다 이제 게시판에. 다시 보기 전부 다 저 유튜브에서 본다. 자 멜버른 빅토리아하고 시티인데 어쨌든 여기도 오늘 빅토리는 또 디펜스 두고 나올 거예요. 시티는 어쨌든 우세속 경기하고 점유할 거고 수치가 더 높을 겁니다. 근데 이걸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 근데 역습의 날카로움이 빅토리는 분명히 있다. 그 직전 경기가 결과적으로 안 좋았죠. 시티는 역시 힘에 의해서 힘으로 이기고 2대0으로 이기고 2대1로 이겼잖아. 태자 변수가 있었는데도 어쨌든 결과를 얻었던 멜시티다. 빅토리는 어때? 직전 경기 졌잖아. 웨스트 시드니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성향이야, 성향. 어떻게 보면. 이 상대팀, 그러니까 멜시티 상대로 뭐, 빅토리가 받겠나? 못 받지. 이 웨스트 시드니처럼 경기하겠나? 이제는 반대로, 디펜스 주고, 역습의 내용으로 좀 맞이하겠지. 시티 맞아서는. 역시 올해도 뭐, 레키하고, 맥클라렌이 어쨌든 기준이 되고요. 울산은 그다음 베르샤도 일단은 뭐 내가 얘기했지만 이 친구도 일단은 요번에 일단은 멜버른 시티에 포함돼 가지고 역량은 다분히 보인다. 이 삼총사의 어떤 느낌, 일단은 느낌적 느낌이지만 좀 가지고 있더라. 요 경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뚫어내느냐 역습의 내용 무시 못한다. 작년에 라인업의 구성원에서 큰 차이가 없거든. 솔직히 상대 전적은 오히려 더 좋다. 멜버른 빅토리가 분명히 얘기했다. 3대5 이겼고 어떻게 이겼느냐 전부 역습으로 다 이겼어. 우이소 경기는 전부 다 멜시티가 했어. 근데 정말 많은 활동량으로 상대의 어떤 수치를 좀 제어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 본인들의 어떤 제한적인 수치 속에 골을 넣고 결과를 얻었던 경기도 있어. 못 가고 어쨌든 더비전이라는 거 선수 개개인의 어떤 또 임하는 자세도 일단은 틀리겠죠. 더비전은 항상 보면 자, 어쨌든 요 경기도 참 무라는 수치도 조금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무라는 수치 그 내용도 좀 있어 보이고 멜버른 시티 아무리 퍼포먼스가 좋고 진짜 대승을 거둘 수 있는 진짜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잖아. 근데 멜버른 빅토리는 항상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떤 뎁스 스쿼드에서 큰 변화는 없어 보여요. 알겠죠? 일단은 요 경기는 근데 멜버른 이거는 얘기할게. 만약에 빅토리가 선취골 넣잖아. 이거 어렵다. 맨시티 그 어느 팀보다는 빅토리 이거 역으로 가기에는 좀 힘든 팀이다. 만약에 빅토리가 선취골 넣으면 시티가 무까지는 모르겠는데 역으로 가기 진짜 힘든 팀이야. 멜버른 빅토리 장갑 보면. 알겠지? 반대로 시티가 한 골 넣으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티가 만약에 한 골 넣잖아. 시티는 좀 밸런스 유지하거나 좀 디펜스 줘야 돼. 한 골 더 넣으려고 더 막다가는 오히려 족같아진다. 진짜로. 알겠지? 무슨 말인지. 어쨌든 요 내용이